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랬어요?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레전드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레전드의 시각에서 또 우리 시장 바라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전략을 좀 쓰면 좋을까요?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예, 이제 조금 좀 범위가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제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투자 원칙, 그리고 세부적인 기업 분석 위주로 해서 좀 접근해드렸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 시각에서 우리 시장에 워런 버핏형 종목 한 3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좀 언급해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종목적으로 좀 압축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워런 버핏처럼, 하여튼 워런 버핏처럼 따라하기 관련해 가지고 워런 버핏처럼 따라하기 5단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내용도 가장 부분 자체가 이제 워런 버핏 첫 단계 자체가 사업의 개념에서 주식을 보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언급해 드렸었죠. 기업을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첫 시각은 내가 그 기업을 인수해서 사업의 관점에서 한번 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사업의 개념, 우리가 충분히 주식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사업의 꿈도 충분히 실현해 볼 수가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돈이 적더라도 내가 정말 그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이 의류업종에 옷 장사를 해보겠다 한다면 옷과 관련된 영업무역이라든가 한샘이라든가 한세 시럽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건설업종에 자기가 관심이 있다 한다면 건설주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중장기적 보유를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리업종에 관심이 있으면 주정업체를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그런 시각이 워런 버핏의 사업의 개념에서 종목을 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의 개념에서 내가 사업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모르는 사업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히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목이 선정이 된다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인수할 기업들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업적인 관점에서는 기업 내용, 그 기업 자체가 어떤 성장 산업에 있는 건지, 사양 산업에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건지, 그 제품 자체가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제품이고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제품인지를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기업의 재무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건지, 회사에서 내가 매매를 할 때 그 주식 가치 자체가 얼마만큼 적정한 가격인지를 따져보라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기업의 적정 가치 판단과 관련해서
앞전 시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계산해 주는 적정 주가라든가 목표 가격 가지고 접근해서는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원칙을 중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이 주식 자체가 정말 싸다 그러면 매매를 할 거고, 그러나 주가가 빠지면 자기가 계산한 부분 자체가 틀리지 않았으면 주가가 하락한다 한다면 이 시장의 악재에서 주가가 빠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시장 자체가 그 시점 자체가 오히려 매수 기회지 주가가 파는 그런 어떤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보고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워런 버핏 시장에서는 5년, 10년, 30년 가까이 길게 장기 투자라는 게 워런 버핏과 관련된 따라하기 5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 중심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언급했던 종목이 관련해서 제가 세 종목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의류회사인 한섬하고 그 다음에 진양홀딩스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에 창해 에탄올이라는 종목을 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 좀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와 같은 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기업 분석이지 않습니까? 기업 분석적인 관점에서 창해 에탄올의 어떤 워런 버핏 시각에서 관련된 플로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시장보다는 산업을 좀 보는 것 같고, 산업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워런 버핏은 산업을 봅니다. 왜? 워런 버핏의 그 관심 종목을 보게 되게 된다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 한다면 경기 민감주는 없습니다. 아예 없고 경기 거의 방어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업종 내에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산업을 본다는 거죠. 불확실한 어떤 필수적이다 변동성이 큰 산업보다는 안정적인 산업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산업 분석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산업 자체가 얼마만큼 성장 산업인지, 그 또 산업 내 자체가 얼마만큼 경쟁 관계가 있는 건지, 사양 산업인지 성장 산업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경기에 비해 전기가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어떤 업종들을 좋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산업 순환 원리 자체는 결국은 그 산업 자체가 순환한다는 것 자체는 경기의 또 변동 산업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워런 버핏 자체는 이 부분들을 경기 민감 업종 같은 경우는 가급적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의 순환 원리 자체는 참고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에서 지금 서서히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듯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산업의 순환 원리를 아마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모든 산업 자체가 똑같이 움직임이 전개되지가 않거든요. 경기가 저점에서 먼저 움직이는 산업이 있는 거고, 또 후행에서 경기가 좋고 난 다음에 이제 후행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렇던 산업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워런 버핏은 아무래도 경기 어떤 순환주보다는 경기 방어적인 어떤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어떤 산업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는 관점에서 지나치도록 좀 할 거고요. 워런 버핏은 그 산업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산업에서 얘기를 하라는데, 워런 버핏이 산업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냐면, 워런 버핏이 초기에 오늘날에 또 버크셔 해더웨이 전신 인수하기 전에 섬유 회사에서 먼저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워런 버핏이 주식을 발을 들어놓게 되죠.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 회사를 초기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그 섬유 산업 자체가 당시에는 워런 버핏이 인수할 자체가 상당히 사양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이 사양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섬유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부분 자체는 그 기업의 자산 가치를 보고 인수를 한 거죠. 사업 자체는 사양 산업이지만 워낙 자산 가치가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그 기업 가치 자체가 거의 30-40%인가 40-5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를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를 인수해 가지고 그 기업을 턴 어라운드 시켜 가지고 회사를 좀 돈을 벌어보겠다는 관점에서 인수를 했었는데, 결국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워낙 산업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턴 어라운드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험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자기가 자신 있는 보험회사에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오늘날의 어떤 버크셔 해서웨이가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 시점에서 얘기하고 부분 자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당시 그런 인수를 하면서
경영 실적에 있어서 산업 실적 자체 가장 중요한 그 부분 자체는 노를 얼마나 잘 젓느냐보다는 어떤 배에 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산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산업 자체가 안 좋게 되면 자기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 있지만 결국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를 정상화시키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좋은 산업에 올라타야지 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제 산업을 볼 때 이제 가장 어떤 염두에 두는 부분 자체는 경기 방어적인 관점, 산업을 좀 주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런 버핏이 매매를 하는 그런 원칙 자체는 향후에다 실적이다 예상 실적이다 추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 자체는 실적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실적 전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감한 업종보다는 방어적인 그런 업종에서 종목을 선정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가장 현재 방어적인 관점에서 현재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 창해 에탄올이라는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해 에탄올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이 주정 산업이기 때문에 주정 산업 자체가 상당히 방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산업이 선정이 됐다 한다면 주정 산업 자체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정 산업 자체는 전방 산업 자체가 소주 산업입니다. 소주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그런 산업에 소속되어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워런 버핏이 미국에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그런 방어적인 데에서 주정 산업이라든가 음료 업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를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고 현재 가장 편입 비중이 큰 종목이 코카콜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창의업하는 가격 자체는 이제 주정 산업 쪽인데 주정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면 일단은 판매 자체가 거의 안정적입니다. 대한주정 판매를 통해서 회원제 위주로 거래가 좀 되기 때문에 회원의 점유에 따라 가지고 제품 판매가 진행이 됩니다. 즉 마케팅 활동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고 회원들 위주로 해서 제품이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회원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정산업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안정적이다 보니까 성장성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도 이후부터 연평균 5% 정도까지 꾸준하게 성장이 좀 진행이 좀 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입시되면서 국내 경기 자체가 2013년도 이후로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지만은 주정산업 자체는 안정적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성장성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2013년도 이후부터 국내 소주업계 자체가 도수가 낮은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주 자체가 지금 거의 17도 정도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참이슬에서 작년 18.5도인데 17.8도 정도까지 도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주 업체들 간의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무화기 수도권에 진출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지역 간의 또 진입 자체가 철폐가 좀 되면서 치열하게 마케팅 산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원료를 생산하고 주정 판매 자체가 2013년도 이후에 어떤 두 자리, 5% 내지는 작년 같은 6% 가까이 성장 산업에 진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또 부분들은 표로 최근에 좀 나타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정 산업 자체가 저성장 국면이었지만은 출하량 자체가 파란색으로 본다 한다면 2013년도 이후부터 12년도 이후부터 성장 쪽으로 방향이 전개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산업 측면에서 전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산업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성장 전망치가 전개된다 한다면 구체적으로 워런 버핏이 가장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 자체가 기업 분석이라고 그랬었죠. 기업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종목 선정을 할 때 만약 주정 산업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창해 에탄올 중심으로 해서 무학주정이라든가 진로 발효라든가 풍국주정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해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성장성이 유망하고 그 시점에서 여러 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부분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이따 나중에 후반부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은 이 워런 버핏이 가장 종목 기업을 볼 때 중요한 부분 자체는 기업 연영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기업 영역 자체는 당장 생각보다는 최소한 30년, 50년 이상 되는 기업들
기업 연영을 중요한데 예사 같은 경우 기업 연영이 보니까 1966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66년도에 설립이 됐지만 상장 자체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상장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냐? 전자공시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회사 설립부터 연역이 나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사 같은 생산 캐파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장 점유율은 위익공이지만은 생산 캐파로 봐서는 거의 최대, 국내 설비 측면에서 최대라는 측면 자체는 향후에 업황이라든가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까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사 같은 이제 기업을 본다고 하면 결국 이제 자회사 실적 자체도 요즘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회사에 대한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 실적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보혜 양조 실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혜 양조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주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12년도까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보혜 양조가 자회사인 보혜저축은행 부실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위기를 겪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창해 여탄으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012년도, 13년도까지 창해 여탄 실적이 안 좋게 전개가 됐는데 결국은 보혜양조 자체가 작년도부터 정상화 장기에 접어들면서 예사 실적도 급격히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회사 실적도 함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보혜양조에 대한 실적 추이도 작년도부터 그리고 정상화된 이후에 이제 작년이라든가 올해라든가 향후 실적 추이도 함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그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업계 1위 종목을 사라고 합니다. 1위 종목 이거 시장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라는 거죠. 가급적 1위 종목이 있고 1위 종목이 싸다고 한다면 당연히 1위 종목을 사야 되겠죠. 현재 주정업체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본다 한다면 진로 발효가 16.6% 정도에서 1위권입니다. 창해오타라는 14.4니까 1위와 시장 점유율 차이가 2% 정도가 좀 되는 거죠. 물론 1위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이렇게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 점유율 3위권 정도까지는 방어적인 쪽에서는 3위 정도까지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고 또 2위, 3위권에 있는 회사가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종목들도 눈여겨본다 한다면 그들 관련 종목 중에서 1위 종목이 이미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위, 3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충분히 투자가 유망한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창해여탄의 시장 점유율 위익권이 정도 되는 거지만 충분히 생산 캐파라든가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그런 어떤 점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회사의 자체적인 조금 전에 이제 산업에 대한 흐름을 좀 봤지만 자체적인 영업 사항을 좀 봐야 되겠죠. 회사는 전반적으로 타사보다 경쟁력이 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업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원재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이제 그 원재료가 거의 국내 쪽에서 주정에 들어간 원재료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의 약 25%입니다. 예사가 주정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대비해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약 57%에서 60%가 좀 되는데 그중에서 25%가 국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약 75% 정도가 해외 쪽입니다. 타피오카라 쪽인데 타피오카의 주 생산지가 베트남인데 회사가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들고 거느리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재료를 안정적으로 타사에 비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경쟁력 위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또 포인트 자체는 결국은 주정산업 자체가 저성장이고 안정적인 산업이지만 결국 주가 가기 위해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포인트 자체는 신규 산업으로 바이오 에탄올 산업과 그다음에 바이오 케미칼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은 아마 이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안정적인 성장에다가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것도 신규 사업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은 주가가 상당히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게 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케미칼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 발효 사업을 통해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쪽입니다. 이미 GS 칼텍스와 기술 개발이 완료가 좀 돼가지고 이 부분이 향후에 매출이 증가된다면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성장성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나 그랬던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회사 영업 실적을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숫자가 뒷받침되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의 어떤 실적 추이를 여러분들이 쭉 표현을 펴시게 되게 된다면 워런 버핏이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어떻게 보면 매출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영업이익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그렇죠?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거 단기 순이라든가 그다음에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평균 15% 이상을 산다고 그랬었는데 국내에서는 15% 이상 되는 종목들을 사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추정치기 때문에 향후에 올해와 내년도 실적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실적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을 따질 수가 있는 건데, 유동 비율은 1년 이내에 매각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1년 이내에 돌아오는 부채를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1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평균 자체는 완전 우량한 것 자체는 200% 이상인데, 이 부분 유동 비율, 재무 비율 자체는 여러분들이 추이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유동 비율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건가.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 봐야 될 것 같고, 자기 자본 비율은 자체는 평균적으로 50% 이상 되는 게 좋은데 약간의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 부분 자체는 보혜 양조 2013년도 건 때문에 예사도 함께 영향을 좀 받으면서 그 영향권에 영향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은데, 추이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현금 흐름표를 좀 보시라고 그랬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자체는 마이너스가 좋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2013년도 이후부터는 뚜렷하게 영업활동 흐름과 그 다음에 재무활동 측면에서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오른 버핏 중요한 것 자체는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가 2014년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성장성 부분입니다. 성장성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저성장이라고 그랬으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 자체는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개선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이후에 성장성 지표 자체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볼 시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 가치 판단 지표죠. 장기 투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 주당 BPS 증가를 좀 보셔야 좀 되는 거고요. BPS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청산 가치 자체가 증가 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의 상승률로 나타나시는 부분 자체는 결국 EPS 증가율입니다. EPS 증가율 자체가 2014년도 작년도부터 올해부터 해서 꾸준하게 증가되는 쪽이고,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가 15%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량한 투자 판단 지표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상대 가치를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상대 가치 좀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주정회사와 관련돼 가지고 상장된 회사가 하이트 진로, 무학, 진로, 발효, 창해, 에탄올입니다. 주가가 본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창해오타 주가가 지금 많이 전일 주가 기준입니다. 주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창해오타는 주가 자체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언급해 드렸었지만, 이미 제가 작년 7월 30일 날 유라이크 오른 버핏이 방송 프로그램에 있을 때 제가 16,000원대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가 24,000원이기 때문에 당시의 시점에서 이 네 종목을 투자 판단 지표를 비교해 본다면 창해오타나 주가 자체가 워낙 쌌다는 거죠. 이미 주가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현재 상대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창해오타나 주가 자체가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싸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적정 주가 창해 오타는 목표 주가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평균 PER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예사가 주정회사이기 때문에 진로 발효라든가 그 다음에 무학이라든가 하이트 진로의 어떤 상대적인 PER을 가지고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식료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목표 주가가 3만 원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종 대표적으로 본다 한다면 32,000원 정도까지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린다 한다면, 일단 상해 여탄원은 현재 시점에서 제가 목표 가격 이미 도달했습니다. 작년도에 16,000원대에서 목표 가격이 23,000원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목표 가격이 28,000원이니까 장기적 투자하신 분들은 28,000원 정도 접근하시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연도에 22,000원권 아래 정도에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워런 버핏의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주정회사
상해 여타능 자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또 기업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또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라는 게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에도 포함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2막 1장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